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. 임신 중에 치과 치료는 산부인과적인 진료와 치과 진료가 겹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 중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임신 중에 치과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뭐 지식인이라든지 블로그, 유튜브 이런 데에는 뭐 가능합니다, 중기에 가능합니다,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이 같이 이야기해 주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양쪽의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긴 할게요. 첫 번째, 제일 중요하고 좀 궁금한 거. 언제 가야 할까요? 이가 아플 때. 구독. 아니 뭐 임산부라고 다른가요? 원래는 치과 얼마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, 원장님? 뭐 정기검진하면 뭐 1년에 네. 6개월 한 번씩 오는 거니까 뭐 임신하기 전에 왔으면 임신 중기 정도에 한번 오시게 되겠죠? 그 정도. 근데 임신을 했을 땐 이상하게 충치 치료를 하러 가기가 힘들다고 느껴져요.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엑스레이가 혹시라도 리도카인 그 마취 주사를 맞을 때 원장님 그 엑스레이가 실제로 아이한테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? 치과에서 이제 보호장구 다 착용해가지고 임산부 주의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뭐 양으로 치면 비행기 타고 미국 한번 갔다 오는 거랑 비슷할걸요? 어쨌든 지금 응급이잖아요. 응급일 때 참는 게 좋냐 치과 치료 받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치과 치료 받는 게 좋아요. 저 당연하게 아픈 거를 참아야 할 이유가 없고 맞죠.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중에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거는 아기한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거는 기준치가 있어요. 우리가 어떤 걸 다 따질 때 기준치를 넘어갔을 때는 유해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는 유해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잖아요. 엑스레이는 몇백 번 찍어야 조금 애기한테 유해가 될 정도 그게 방사능 양이 있거든요. 근데 치과 치료를 할 때 찍는 그 방사선 양은 굉장히 미미한 양이일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납복, 납복으로 다 프로텍션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구독. 그리고 리도카인 마취 주사 같은 경우도 아기하고 엄마는 피가 섞이는 게 아니거든요. 혈관 옆에서 막을 통해서 능동수송과 수동수송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분이나 물질들이 전달이 되는 건데 리도카인 경우에는 그 유해 카테고리 B 등급이죠.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먹어도 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.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충치가 있을 때 무조건 다 엑스레이를 찍고 리도카인 주사를 맞는 건 아니지 않나요? 그러니까 엑스레이 촬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환자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방사선이 또 이제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비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례로 본다 그러면 맞는 게 좋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. 임신하셨으니까 엑스레이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알맞은 치료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임신 모든 기간에 치아가 손상이 됐으면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게 맞고요.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치아 치료가 금기고 그때는 하면 안 되고 또 언제부터 언제는 치아 치료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만 받으세요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절대 없어요.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방사선 노출 혹은 뭐 리도카인이나 에피네프린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아기의 장기가 다 생기기 전에는 뭔가 좀 찝찝하지 않을까? 맞아. 그런 것 때문에 뭐 한 14주 이후 뭐 20주 이때까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 그냥 조금 그런 피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뿐이고요. 임신 후기에 되면 옆으로 누워서 자잖아요. 왼쪽으로.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 누워 있다 보면은 좀 그런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뿐인데 그런 경우에는 잠깐씩 좀 앉았다가 다시 누우면 되고 좀 약간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아니 선생님?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네. 실제로 진료 자체 환경을 보면 뭐 어차피 이제 한 타임 자체가 네. 입 벌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. 10분 넘어가기 힘들어요. 아.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일반 환자들도 5분에서 10분 정도 진료한 다음에 앉아서 입 한번 헹구시고 자세 좀 바꾸고 좀 이따 다시 누워서 치료를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건 문제 없겠네요. 없고요. 아니 아까 전에 농담처럼 원장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임신 중에 잇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교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. 하시더라고요. 이가 잘 움직이죠.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임신 중에 교정하지 말까 막 이런 거라기보다 오히려 교정 중이면 와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이 잇몸 관리하고 다 해주니까 더 오히려 더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. 임신 중에
치과 치료는 언제든 받아도 된다. 그리고 중간에 스케일링 하시는 거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. 오히려 잇몸 안에서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세균들이 굉장히 번식을 하면서 또 타고 아이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구강 관리는 항상 깨끗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 두 원장님 굉장히 또 각자의 분야에 되게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.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게. 오늘 또 감사합니다.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안녕.